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 뭐 지금 작년 특히 글쎄요, 뭐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아직 실증적으로 된 바는 없으나 지금 특히 한국같이 이렇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11개월째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네, 아니, 한국이 그런 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 할 수 없죠. 그렇죠. 뭐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그걸 잘못이에요. 딱히 뭐 그렇다고 뭐 네. 근데 되게 우연히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그게 꺾어져요. 네, 그게 계속. 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수출의 가장 마이너스의 그 포인트가 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예. 근데 그게 또 일부에서는 그게 뭐 정확하게 음모론이냐 아니다 뭐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미 외교, 대일, 그다음에 대중 이런 거 맞춰서 아, 우연히 그게 맞추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그 한일 그 특히 뭐 일본 방문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얘기들 그것도 한미일 공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한국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하튼 우연인지 아닌지는 꼭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대중국 수출이 엄청나게 줄고 한 마이너스 40% 이상 줄었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네. 특히 반도체 부분이 엄청나게 줄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맨 처음 방문한 것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고, 그다음에 현대차 뭐 회장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우리는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뭐 반도체법 내지는 뭐 IRA 뭐 그런 굉장히 이쪽 그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하기 힘든. 그럼요. 일본도 이번에 한일 외교한 다음에 돌아온 것들은 뭐 완전히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런 어떤 그런 뭐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와 같이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아니 꼭 뭐 나쁜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나라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실리를 챙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처음에 건국해가지고는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맞아요. 자유무역 하라고 하는데 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유치산업보호론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그 이론을 통해가지고 경제 발전한 건데 유치산업보호론 그게 유치산업보호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들이 산업이 처음 시작하는 나라 정부는 그거를 보호하기. 우리가 마치 애들 보호하듯이 네. 보호하고 키워서 나중에 다 큰 다음에 그 경제 국제 시장에 내보내야지 네. 그 전에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결국 2차 대전 1820년대부터 2차 대전 때까지 120년 동안 네. 세계에서 제일 보호무역을 세게 한 나라고. 미국이 그렇죠. 네,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후에는 자기네가 완전히 패권국이 되니까 다른 나라가 상대가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네. 다른 나라들 보고 문 열라고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엄청나게 돈을 써가면서 그런 국방연군이 뭐 보건연군이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민간 기업들한테 그냥 공짜로 쓰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터넷이었죠. 인터넷, 컴퓨터, 네. 반도체는 처음에 미국 해군이 다 돈 다 된 갖고 거고, 있었죠. 예. 네. 그다음에 뭐 GPS, 뭐 터치 스크린 이게 다 그 미국 국방연구에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무슨 뭐 벤처 캐피탈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기초는 미국 정부의 말하자면 연구 지원을 통해 가지고 깐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나라는 자기네 이익이 되면 그냥 가리지 않고 해요. 맞아요. 네. 70년대 일본 자동차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 자발적 수출 억제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차 수입 대수를 제한을 하는데 이게 자기네가 부과한 게 아니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게 한 거예요. 아, 예. 맞아요. 네.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을 그때도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네가 반도체 그건 이제 물론 국방 안보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하는 했죠. 거지만 자기네가 반도체 이거 해야겠다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입 싹 씻고 그냥 이런 법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단에 춤춰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일본은 또 구조적으로 우리랑 입장이 다른 나라입니다.
네. 일본은 미국, 브라질, 일본 그 세 나라가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제일 낮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하고 무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1억 3천이라는 내수 시장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내수 시장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인구가 일본의 10배인데도 무역 그걸 좀 의존도가 많이 예, 하죠. 일본의 한 2배 정도 되고 우리나라 일본의 3배 이상이고 그렇죠. 예,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가지고 그냥 미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중국을 배척해도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인데 맞아요. 네. 예, 그거를 띄워버리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을 배척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주로 파는 게 뭐예요? 중국에서 만드는 소비재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소비재에 들어가는 중간 예, 중간재, 부품, 부품, 그리고 기계 이런 걸 판단 말이에요. 맞아요. 반도체도 예. 팔고 있고. 네. 근데 결국 미국이 뭐 반도체 갖고는 티격태격 해도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는 무슨 뭐 공급망을 뭐 말레이시아로 보내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게 최소한 2, 30년 걸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난 4, 50년 동안 지어온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못 바꾸고 그러면 결국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안 판다? 그러면 중국이 그런 그 중간재나 기계를 어디서 사겠어요? 다른 선진국에서 산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혼자 그 말하자면은 자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중국이 맞아요. 네. 진짜로 옛날 소련처럼 미국하고 확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아예 미국하고 무역도 안 해. 이런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엄청 팔고 미국 애들은 중국 물건 사다 쓰고 그러는데 왜 우리 혼자 분신 자살을 해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모 수석이 네. 작년에 그때 유럽 쪽에 그 대통령 순방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우리나라 이제 대중국 수출 의존도나 대중국 무역 내지는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대중국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 파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중국에 파는 물건들을 네. 사서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 나라가 있어야 거기다 파는데 맞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베트남 같은 데는 추격은 하고 있지만 아직 수준이 너무 낮고 그렇죠. 예,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중국이 파는 물건은 미국에 팔지도 않고 그럼 지금 어디다 판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아니 그래서 저는 무슨 뭐 반일 반중 뭐 네. 저는 솔직히 이 힘센 나라들 다 싫습니다. 옛날 뭐 5,000년 동안 우리 구박하고 예. 뭐 누가 특별히 더 좋고 싫어서가 아니라 네, 맞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들 자기들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우리 혼자 나와서 분신 자살하고 마치 그 옛날에 그 명나라 망해가는데 명나라도 지금 자기도 그 우리 편 들어주지도 않는데 혼자 그 편 들고 하다가 청나라한테 깨지고 그런 생각이 막 나네요. 맞아요. 예. 이때 그 여기 책에서도 보니까 그 소고기, 뭐 국수 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그 무역 관계에서 그 힘의 불균형,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미국과 영국 그 보호주의 그리고 특히 한국 뒤늦게 이제 한국이 이제 막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그 무역에서 그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미국의 그런 자본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여튼 선한 전혀 그런 게 아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책에도 많이 이렇게 예, 그렇죠. 아니 뭐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에는 그랬고 네.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무슨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물론 말로는 따른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네.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가 필요한 거 하는 나라가 성공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뭐 자유시장 경제를 뭐 제1 원칙으로 하고 뭐 맨날 그런 얘기. 왜냐하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냉전 시대에. 예. 맞아요. 근데 실제로 한일 보면 자유시장 경제하고 거리가 먼 경제입니다. 정부에서
다 막, 그 기획원에서 다 기획하고 해가지고 막, 특정 산업 지원하고, 그렇죠. 보호무역하고, 뭐, 수익 금지된 것도 많고, 뭐, 외국인 투자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자본시장 다 닫아 있고, 자유시장 경제하고 거리 먼 거 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뭐, 싱가포르 같은데 우리는 그냥 뭐, 자유시장 경제하고 뭐, 자유무역하고, 네. 다국적 기업 환영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가 토지의 90%가 국유화된 나라예요. 싱가포르 그렇죠. 그럼요. 예. 그리고 주택의 85%를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네. GDP의 22%를 국영기업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한 건 뭐냐면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조그맣고 인구 밀도 높은 도시국가에서 네. 토지 문제, 주택 문제 해결 안 하면 맨날 폭동 나서 경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 거의 국유화. 예? 그러나 자기네 역사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중개무역 같은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비슷한 나라들이 보호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무역 한다. 그리고 국내 기업가 역량이 모자라니까 외국 기업들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그러는 반면에 또 이 너무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우리가 경제 주권을 잃으니까 뭐 반도체, 조선 뭐 이런 데 쫙 그 국영기업 세워가지고 경제 그 핵은 우리가 통제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사실 그렇게 실용적으로 했는데 왜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이렇게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가가지고 네.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특히 또 요즘에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그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또 경기 침체 국면이 또 이게 또 얼마 갈지 모르고 또 그렇죠. 특히 예, 또 우리나라 지금 요즘 기재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지난 1월달, 2월달에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자체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미. 예, 이미 그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막 올해 내내 아마 이렇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냥 전망만 있지 아직 지금 최근에 그 대중국 그런 뭐 수출 이런 걸 상황을 봐서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자꾸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장기적으로 갈라는 방향이 그렇죠. 지금 더 생산성 높이고 기술 혁신하고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단계에 처한 나라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무슨 1970년대도 아니고 뭐 노동 시간으로 승부하려고 한다던가 네. 그게 요즘에 해외 토픽이랍니다. 한국에서 69시간, 69시간 얘기 나오는 거지 해외 토픽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네. 그런 식으로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죠. 네.